이제 촬영 시작할게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께서 오실 거예요. 그 간단한 인사 나눈 후에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눌 건데 그 앞에 종이가 여러 개 있죠. 네. 조명색이 바뀌면 그 색에 맞는 종이를 뽑아서 쓰여 있는 키워드에 맞게끔 대화를 나누시면 돼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 먼저 소개할까요? 네,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이예린이라고 합니다. 오. 네, 저는 4년 전에 고려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현재는 휴학하고 인턴을 하고 있는 모르라고 합니다. 오. 네, 오늘 무슨 얘기 나누는지 알고 오신 건가요? 네, 알고 왔습니다. 제 학창 시절에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라고 알고 왔어요. 아, 네. 저도 살짝 생각을 좀 하면서 제 옛날 일도 생각해보면서 같이 왔던 것 같아요. 빨간색. 꺼내볼게요. 네. 살짝 떨리는데. 제가 더 떨리는데. 학창 시절. 키워드가 학창 시절이에요. 약간 학창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학창 시절이 어떠셨나요? 제 학창 시절은 생각을 해보면 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약간 잊혀진 기억도 있고 굳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억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다들 학창 시절 하면 되게 막 청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저는 좀 돌아가기 싫은 시간이거든요. 기억이 나는 것만 떠올려 본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좀 저한테 학폭 가해자가 다짜고짜 저한테 너 좀 남아라 이래가지고 남으니까 너는 내일부터 왕따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던 기억이 가장 좀 크게 남는 상처라기보다는 크게 남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1학년 때. 1학년 때 하면 다들 되게 입학 막 해가지고 조금 설레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힘든 일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저는 좀 특이한 지역에서 자랐어요. 이게 보통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보통 다 같은 애들을 만나요. 설렌다기보다는 또 걔네들 보겠거니라는 생각이었는데 다들 사춘기를 좀 겪는 시기라서라고 포장은 하지만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떼거지로 한 반에 몰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가해가 약간 심각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학교 지역 자체가 큰 지역은 아니라서 이제 저도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쭉 같은 친구들이랑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입장에 충분히 공감은 가요. 저는 되게 다양한 가해 학생들이랑 되게 오랜 시간을 보낸 케이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걔네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쟤네한테 도대체 무언가를 잘못했길래 나에게 계속해서 가해를 할까라는 생각과, 두 번째로 되게 작은 지역이다 보니 건너 다 아는 사이예요. 다 뭐 어떻게 하면 뭐 거래처 사장님의 딸일 수도 있는 애가 어떻게 가면은 뭐 교회 목사님의 딸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식이어서 다 건너 알면은 그러니까 다 조금씩 다 안면도 있고 인식이 있다는 건데 왜 나를 괴롭히지?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어요. 이유 없는 행동이 사실 굉장히, 이유라도 있으면 납득이라도 할 텐데 그 납득할 거리가 없으니까 약간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친구들한테 혹시 약간 어떻게
이렇게 뭔가 말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유를 물어봤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은 있으세요? 약간 대응하려고 했다던가? 우선 저한테 했던 가해가 총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언어적 가해가 있겠죠. 자습 시간에 계속해서 떠들길래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을 하니 폭언이 날라오더라고요. 너는 공부를 잘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까내리냐 라면서 네가 떠든 건 네가 말을 하는 것도 시끄럽다라면서 계속해서 닥치라는 말을 소리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물리적, 그러니까 저한테 폭력을 가한 건 아니지만 뭐 제 책을 망가뜨려 놓는다든지 제 우산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제가 발표를 하면 거기에다가 뭐 지우개가루 같은 걸 던진다든지 세 번째로는 되게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망신?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참기 힘들었던 거는 제 친구들에게도 계속해서 저한테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친구들까지 괴롭히는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고 거기서 좀 뭔가 제가 참고 넘길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학교 눈치도 좀 봤어요. 선생님들은 다 약간 암묵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큰 액션을 취하시지 않으길래 우리 학교에서는 뭐 옛날에도 그랬듯이 그냥 묻고 넘어가려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대응을 하자니 제가 더 치졸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참고 넘기면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또 언젠간 다시 넘어가겠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큰 대응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괴롭힌 거를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도 선생님이 그 친구들에게 조치를 취하시면 좀 더 보복으로 오는 것 같아요. 다들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게 너무 커지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같이 오는 것 같아서 조금 저도 그 얘기는 되게 마음이 이해가 가요. 네. 파란색 들어왔어요. 파란색. 네. 가운데 있는 파란색. 뽑을 때 소리가 좋죠. 네, 팔 약간 뽑는 느낌. 살짝 설레게 한번. 거꾸로 들었네. 해방, 단어가 해방이네요. 해방이라고 적혀 있는데 약간 벗어났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뭔가 거기서 이제 겨우 나왔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해방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억울한 피해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에서 좀 해방되게 되었는데 저희 반에 제 일이 아닌 다른 친구들끼리 좀 크게 싸운 일이 있는데 네. 담임 선생님은 좀 둔하신 분이셔서 저는 모르시다가 다른 수업을 하러 들어오신 선생님께서 약간 언지를 주신 거예요. 저희 선생님한테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항상 잘 하시는 그 눈 감고 손 들어라 약간 그런 걸 하셨는데 저희 반이 그때 30명 정도였는데 한 20명, 20명 가까이가 제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희 선생님이 알게 되셨고 점심을 먹고 난 직후에 그 이야기를 아셔서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저를 따로 부르셔서 선생님이 알게 된 이상 이것을 넘길 수가 없다라고 하셔서 약간 제 의지와는 조금 다르게 제 의지는 없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어느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좀 해결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어요? 우선 사과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약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도 들었지만 약간 납득할 수 없고 약간 어거지로 찾은 것 같은 이유들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사과를 들었고 또 그 패거리들이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못할 것 같다 라는 확신도 있었고 또 저도 그때 되게 친구들 약간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되게 힘이 많이 됐어요. 뭔가 제가 그렇게 친하지 않고 그냥 반에서 인사 정도만 했던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내심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이 3분이셨는데 3분 중에 한 분이 상담 일을 하시는 상담 교사를 겸직하시는 분이셔서 네. 그분 덕분에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학교의 도움과 제도의 도움 그리고 부모님하고 친구들의 위로 덕분에 해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노란색. 네, 노란색 종이를. 이거 뽑는 재미가 있어요, 약간. 계속 거꾸로 되네. 이번 키워드는 후유증이네요. 후유증. 노래도 유명한 거 있지 않아요? 아, 그치? 하염없이 눈물이 네, 나고. 그런 노래. 저는 한때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걸 잊고 살았어요. 물론 공부를 하느라 힘들었고 뭐 대외 활동으로 해외에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그 모든 게 되게 빠르게 지나가서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라는 것도 잊을 만큼 좀 바쁘게 살았는데 대학에 오면서 저 혼자 있을 시간도 길어지고 저 혼자 서울에 있다 보니 옛날 생각도 계속 나고 뭔가 제가 극복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저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아까는 해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해방된 거는 그 자체로서는 해방이 되었죠. 그 가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것, 네.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는 거에서는 해방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해방되지 못했어요. 아직 그 기억들이나 아직은 고등학생 때나 그 이후의 일들을 떠올리면 뭔가 되게 기억이 나지 않고 되게 드문드문 기억이 나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내가 큰 상처나 혹은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저는 잘 이해도 안 가고 그게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겠으니 답답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수업 중에 행복의 심리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네. 그 수업에서 자신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는 저희 학교에 있는 마음 심리 상담센터를 보여주시면서 혹시나 얘기하고 싶은 기억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방문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상담센터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여전히 되게 무서워하는 것들이 많고 그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받거나 이유 없이 혹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제가 거절당하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 또한 어떤 것이나 누구이거나 뭐 상황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유 없이 무언가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거절당하고 미움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제가 그렇게 하면 저도 같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물론 상황이든 물건이든 그들에 대한 감정은 없지만 저가 뭔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후유증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뭔가 막 갑자기 으윽하게 남는 것보다는 되게 잔잔하게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저는 후유증의 개념이 되게 약간 잊혀지지 못하고 계속 은연중에라도 느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런 후유증들은 이렇게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했었어요? 가장 크게 극복하려고 했던 시도는 무언가를 굳이 좋아하는 이유를 만들지 말자였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이유를 만들지 말자 말고 좋아하는 이유도 만들지 말자였어요. 새롭게 가는 지역들에 새롭게 뭔가 체험을 하거나 뭔가 가보거나 뭔가 전시를 보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여기가 이렇게 해서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저거 마음에 든다 하면 한번 사보고 그냥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한번 먹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굳이 명분을 만들지 않는 경험을 했고 학교 상담센터에서 큰 도움을 주신 게 있는데
싫어하는 것들의 명분을 만들지 않는 훈련이었어요. 음. 컬러 칩을 이렇게 다 바닥에 책상 위에 뿌려놓고 싫어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색깔을 골라보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는 첫날에는 뭔가 하나를 찝을 때마다 이거는 이래서 싫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냥 싫은 걸 고르라고 말하지 말고 싫은 거 그냥 골라서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싫어하는 색깔을 이유 없이 빼고 또 싫어하는 패턴을 이유 없이 빼고 싫어하는 동물이나 음식이나 뭐 그런 걸 다 그냥 이유 없이 한 번씩 쭉쭉쭉 다 빼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싫어는 하지만 이유를 말하지 않고 뭐 이유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하지 않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싫어하는 것에 큰 명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까지 그런 걸 좀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좀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자존감도 되게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 저 스스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고 어떤 일을 성취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 되게 괜찮은 사람이겠거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고치면서 뭔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만들지 않고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후유증을 그래도 옅어지게 하는데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시간들을 묻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흰색인가 봐요. 네. 여기 흰색. 네. 열어볼게요. 학교폭력과 그 기억이 현재 진행형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약간 제 가치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실패한 경험도 있고 성공한 경험도 있겠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해자들에게 이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이기는 방식이 있죠. 뭐 정신 승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진짜로 제가 잘 돼서 뭔가 사회적인 우위로 가지는 승리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승리는 그 아이들에게 사과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증거가 되게 다양하게 남아요. CCTV도 있고 카톡도 있고 주변 증언도 있고 학교에는 CCTV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학생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피해받고 있음을 어른들에게 알리고 자신이 얘기한 어른이 자신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땐 다른 어른을 찾아가세요. 경찰도 좋고 학교폭력 피해를 담당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외부 사설 기관이라도 그거를 꼭 알리고 피해 학생들이 받은 가해 사실들과 가해 학생들에게서 그 어떤 식으로든 진술서를 받아내고 또 결론적으로는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신체적인 피해에 대해서 정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이 저는 가장 크게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끝까지 자신의 피해를 포기하지 말고 자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고 한 번은 꼭 이기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이것만을 도와주시기 위한 상담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또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 방향이 찾아지는 일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학교폭력 피해를 극복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는 방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젠 저희 이번 시간을 맞춰볼까 하는데 마무리를 짓기 전에 오늘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서 느낀 소감 한마디씩이라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린 학생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런 되게 심도 깊은 이런 대화를 되게 처음 해보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새롭기도 했고 되게 들으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되게 많이 생각을 계속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일도 많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소감이네요. 그럼 다음으로 보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되게 고등학생을 보는 게 오랜만이라 되게 신기했고 여전히 학교폭력의 피해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어린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의 고충이나 또 그런 부분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혹시나 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제 이야기가 잘 쓰인다면 저는 그걸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